용건님 지금 몇 시예요? 지금 2시 정도, 2시 좀 넘지 않았을까요? 4시잖아요, 인도. 인도 4시야. 아, 헐. 시차도 2시간 납니다. 그럼 진짜요? 진짜 그럼 2시간 나요? 지금 인도네시아 지금 12시. 안쪽으로 반대이긴 2시간이구나. 하지만 그래도 시차는 2시간. 시차까지 알고 계시고 대단하시다. 시작을 할 때 꼭 네.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보셨다고 하니까 아, 아실 수 이거? 있어요. 네, 맞아요. 아, 그런 거 맞아요. 못하는데.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음이 있어요. 음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지식부터. 상식까지. 오, 잘하시네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KB증권 윤유리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MSME 발전 정책이랑 또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KB경영연구소 김가연 연구위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 경영연구소에서 신흥국 연구를 하고 있는 김가현 연구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MSME라고 하니까 우리 딱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뭐야?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상 이거는 그냥 줄임말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그죠. 약어죠. 오늘 되게 주제 재밌더라고요. 계속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려운 주제 아니다. 오늘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알면 도움이 될 만한 주제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가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는 좀 약간 동남아시아 그리고 또 요즘은 약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고 네. 해서 좀 아세안이라고도 저희가 많이 부르잖아요. 아세안에서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그리고 인구도 가장 많은 나라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주제가 MSME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뭐지? 이게 약어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라고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MSME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MSME는 그 마이크로,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 엔터프라이즈의 약자고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영세 중소기업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그 자본 규모가 100억 루피아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 이하일 경우에 그 기업들을 MSME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세 중소기업을 정부가 계속해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네.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그 지속 가능하고 이렇게 포용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MSME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MSME는 사실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총 생산에서 한 61%가량을 MSME들이 생산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전체 고용의 97%를 책임지고 있기도 합니다. 97%요? 네. 대단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MSME가 생산하는 규모를 보면 그 아세안 2대 경제대국인 태국의 네. 국내 총생산보다도 많고요. 와. 그다음에 그 총 고용 인원 같은 경우는 필리핀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만큼 상당한 그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MSME 발전 정책을 굉장히 좀 강화하고 조금 더 시행하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조금 더 이제 정책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코로나19가 있었잖아요. 코로나19를 되게 어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조금 계기로 활용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고 어떻게 조금 기회를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우선 첫 번째는 그 인도네시아 정부가 MSME의 디지털화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더 활발해졌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인도네시아 무역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첫 해였던 2020년 5월부터 그 자랑스러운 인도네시아 제품 국가운동이라는 그 게르나스 BBI 캠페인을 시행을 했는데요. 이 캠페인을 통해서 그 MSME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1년 4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까지 해서 이 캠페인을 통해서 전자상거래에 참여한 MSME 숫자가 800만 개가량에서 1600만 개가량으로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인도네시아에 현재 한 6400만 개 정도의 MSME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무역부 장관은 전체 MSME 중에서 절반가량인 한 3천만 개 이상의 사업체들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목표를 원래 계획이었던 2024년보다 1년 정도 앞당긴 내년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이 아세안에서 가장 크기도 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MSME들이 전자상거래에 참여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MSME 성장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건 이제 국영기업부 쪽인데요. 네네. 국영기업부 같은 경우도 2020년 8월에 그 MSME들이 국영기업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 파디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이요? 네네. 어떤 용어인지 좀 살펴보면 네. 파는 그 인도네시아로 시장을 뜻하는 파사르라는 단어고요. 그다음에 네. 그 뒤에 D는 디지털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디지털 시장이라는 뜻인데 그 파디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한 5만 6천여 개의 기업이 MSME가 가입을 했는데요. 그 후에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1만 개 정도 기업들이 더 추가로 가입을 해서 그 파디에서 현재 활동 중인 기업 수가 그 전에 비해서 한 18%가량 늘어나는 그런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국영기업부 장관은 작년에도 그래서 그 국영기업하고 그다음에 MSME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함께 번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 번영을 강조를 하면서 그 MSME들이 파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국영기업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협동조합 중소기업부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제 디지털화를 통해서 네. 그 MSME들이 수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좀 돕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엑스포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예요? 그 엑스포라 프로그램은 보시면 그 MSME가 디지털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출을 통해서 글로벌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디지털 솔루션인데요. 네. MSME 그 개별 기업들의 비즈니스 경험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디지털 솔루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배송이나 혁신을 위해서 그 MSME 제품을 직배송하는 그런 플랫폼인 siren.id라는 그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고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들하고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동남아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라자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5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블리블리하고도 파트너 관계를 체결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전적으로 완전 밀어주고 있는 거네요. 그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두 부처가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들이 함께 이렇게 정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겠다. 여기 있는 아마 많은 혜택들을 누리지 않을까. 그쵸. 생각이 나라에서 듭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도와주는데.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쨌건 자국에서 어떤 정책을 펴서 이렇게 MSME 기업들을 돕는 느낌인데 네. 사실상 그 외국인의 투자,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금으로 인해서 좀 그 시장을 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관련된 정책 같은 건 없어요? 네, 물론 있습니다. 네, 때마침 또 그런 정책들이 나와서요. 소개해드리면 네. 그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해서 MSME들한테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그리고 2륜 차량, 3륜 차량,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같이 이제 기술력이 요구되는 그런 MSME에 대해서는 의무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허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는 이제 왜 이렇게 했는지 네. 생각을 해보면 그 인도네시아의 MSME들 중에서 어느 정도 자본력을 갖춘 기업들이 네.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기술이라든지 뭐 인적 자원, 마케팅, 생산 등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로 네. 해석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또 뭔가 은행? 중앙은행에서도 좀 도와주는 건 없을까요? 네, 물론 네. 있습니다. 네. 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MSME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전체 대출에서 MSME 대출과 저소득층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그 네. 비율을 이제 거시 건전성 포용 금융 비율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비율을 이제 상업은행들한테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재 한 이 비율이 19% 정도 되는데 2024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는 대박.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좋네요. 나라에서 아주 전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일단 전 좀 여기서 그 좀 궁금한 게 의무적 파트너십을 통한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투자를 할 때 뭔가 이 부분이나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정책 방향이 시사하는 바가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투자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현재 진출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파디라든지 네. 엑스포라 등의 사업을 통해서 그 경쟁력이 검증이 된 그런 MSME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네. 눈에 띄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MSME들과 구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MSME가 파디에서 네. 국영기업 조달에 참여를 하려면 사전에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품질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리고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제 품질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경쟁력을 검증받은 기업들과 협업을 한다면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때 아무래도 그런 진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쵸, 기대를 그쵸.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 자국 내 제조업 확대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 같이 기술력이 요구되는 제조업에 대해서 더 그런데요. 그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MSME,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MSME랑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다면 또 그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분야는 요즘에 재밌는 게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 자동차 배터리부터 해서 완성차까지 해서 전기차 공급망 유치에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현대차랑 LG 에너지 솔루션도 들어갔고 지금 공장도 짓고 있고, 아, 그래요? 현대차는 이제 실제로 양산을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국산 부품을 그 자동차를 만들 때 채택하는 비중을 계속 높여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기업들도 현지에 진출을 할 때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짜 인도네시아는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시장을 더 이렇게 강화하고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좀 많이 지켜보고 좀 눈여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인도네시아 맛집, 아, 맛집 알려주세요. 맛집. 현지 맛집? 현지 맛집. 가보긴 했는데 네. 이름이랑 이런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뭐가 맛있었어요? 그냥 갔다 오신 거 맞으시죠? 네. 갔다 오신 거 맞으시죠? 오래돼가지고 꿈에서 갔다 오신 거 한 아니시죠? 2, 3년 지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같이 인사할까요? 네. 안녕.